기자 수첩은 오늘 뭐가 예, 있었어요? 뭐 추석을 겨냥해서 백화점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팔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또 몰려올 걸 생각해서 엄청 많아요. 예, 추석 휴무 일정까지 바꿨더군요. 그래요? 모 백화점은 추석에는 이틀이나 사흘 쉬는 건데 아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은 하루만 쉰다 이렇게 정해놓기도 했고요. 중국인 관광객을 대개 이제 요우커라 그러죠. 요우커라고 하죠. 예. 2013년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의 수가 432만 명입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출액이 중국 관광객이 230만 원. 대개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1인당 한 167만 원 정도 쓰거든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쓰는 걸로 나온 거죠. 예. 지난달에 우리나라에 한 70만 명 정도 외국인 관광객이 왔는데 예. 그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왔는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게. 절반이 중국인이에요. 절반이 중국인인 거죠. 정말 많네. 근데 중국인 관광객을 왜 요우커라고 부릅니까? 한자로는 유객이거든요. 여기저기 유람하면서 노는 사람. 떠돌류. 중국에서 해외 국내 관광객을 다 합쳐서 관광객을 유객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래서 요우커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이 중국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여객이라고 부르죠. 위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행업계하고 우리나라 언론들만 중국인 관광객을 부를 때 요우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요우커라는 단어를 갖다 그냥 쉽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못 알아듣는 남들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언론하고 우리 여행업계 얘기입니다. 중국인 해외 여행객이 그럼 지구촌에 얼마나 떠돌아다니는가 1년에. 얼마나 한 9천만 정도 잡죠. 역시 인구 많은 나라니까 스케일이 다릅니다. 나라마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관광 패턴은 지난번에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바뀝니다. 세계적인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 걸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제일 먼저 예약하거나 와서 묻는 것이 무료로 와이파이 되느냐 이걸 묻는데요. 와이파이 서비스요?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그 인터넷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쌉니까 뭐 아침 줍니까 이걸 물을 줄 알았는데 중국인 관광객도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와이파이 됩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SNS를 이용하고 84%는 와서 지내면서 또는 돌아가서 SNS에 여행 사진과 여행기를 갖다 올리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다 중국이 나오면 깃발 들고 줄줄 따라다니는 단체 여행객이 많았는데 이제는 홍대나 신촌 일대에서 우리나라 젊은 문화를 만난다거나 강남에서 한류 스타들의 단골 가게를 찾아다닌다거나 이러면서 개별 자유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은 단체 쇼핑이 금지돼 있어요. 중국법이 새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단체 쇼핑 금지요? 중국 여유법이라고 해서 쇼핑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만 쇼핑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쇼핑점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여행사가 챙긴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 여행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자유여행객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탐방, 소형 맛집, 큰 식당 말고 자그마한 동네 맛집, 게스트하우스, 펜션, 홈스테이 등으로 이제 취향이 바뀌고 있는 거죠. 추세가 아주 많이 바뀌겠는데요. 특히 20대에서 40대 중심의 자유여행객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 고급 여행 상품도 다 뜨고 있습니다. 근데 크루즈 여행객이 지금 중국 관광객 중에서 크루즈로 오는 사람 한 10% 정도 되는 건데 계속 늘고 있고요. 세월호 사고 때문에 크루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일본, 한국 다 줄었는데 지금 일본부터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일본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쇼핑도 많이 하고 아주 씀씀이 큰 이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보다 일본 쪽으로 점차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일본 정부가 관광 입국 추진 강요회의라는 걸 아예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성 장관이 지휘하는 관광 입국 추진 작업반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국가 브랜드도 강화하고 또 규제를 갖다 완화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80년 이후에 태어난 중국인들이 자유여행을 많이 한다라고 보고 그 자유여행객들을 잡으려고 지금 집중적인 공약 정책을 쓰고 있죠. 그렇군요. 일본은 대지진이 2010년, 11년, 12년 이때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진 났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폭 줄었다가
2013년에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생각부 열두 때문에 중국,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부유층 관광객은 무비자 체류 기간을 4배로 늘려가지고 오래오래 일본에 계시라고. 부유층 관광객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와이파이 환경도 정비하고 있고요. 그래요. 박물관, 미술관, 큰 공원이나 교통시설에는 중국어, 외국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하여튼 중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일본의 관광 문화를 재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까 이거 고민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일본 아니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고급 온천, 료칸 코스나 고급 코스 요리, 가이세키 요리. 우리도 한국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빨리 만들어서 연령별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추석이 다가옵니다. 생각해볼 문제 던져주셨네요.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